여러분께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기억하십니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이상야릇한 위성정당의 이름, 그 이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으신지요? 당시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았습니다. 자신들이 과대하게 대표하였던 의석을 3당 또는 제4당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하고 능력 있는 후보들이 당선되고 수기의 정치로 국론을 통합해가는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 먼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야기되는 비례대표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비례대표제에 대해 과연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서울대학교 홍준영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현행 47석인 비례대표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확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둘러싼 이 논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와 달리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학과 정치학 분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화면에 비친 포스터는 1918년 스위스에서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입니다. 소선거구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 오른쪽에는 5명의 시민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죠?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의 밥그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지만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포스터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66.8%,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이 개혁은 오늘날 스위스를 만든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한 여론은 생각만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일례로 2023년 4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5.7%로 한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31.1%나 됩니다. 반면에 비례대표를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하자는 의견에는 27.1%가 찬성했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자는 의견에는 24%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하자는 의견은 9.85%에 불과했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5.9%만이 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직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반면 같은 달 국회의장실 국회 출입기자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높은 비율로 찬성 의견을 보여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비율이 96.2%에 달하고요. 지역구 선거제도, 도시는 중선거구로 하고 시골은 소선거구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찬성한 비율이 77.3%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64.4%, 국회의원의 정수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55.1%인데 비해서 증가시키자는 의견은 44.9%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점과 견해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되겠지만 정치개혁의 방향타를 잡는 데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